우리 저번 시간에 절대부등식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절대부등식을 할 때 절대부등식이 한두 개가 아니야. 얘들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얘가 항상 성립하는 게 이제 절대부등식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항상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너네가 풀 때마다 증명을 좀 해줘야 되거든. 증명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저번 시간에 가장 부등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소는 어떻게 본다 그랬지? 빼본다고 얘기했어. 빼보거나 나눠보거나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빼보거나 나눠보거나 해서 부등식의 대소를 빨리 판단을 해줘서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너네가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돼. 거의 빼는 게 90% 이상이야.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종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니 그런지 아닌지 너네가 빨리빨리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빨리 판단을 할 거냐? 어떻게 빨리빨리 판단을 할 거냐? 저희 있잖아요. 실수는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커요. 맞죠?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로 자꾸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절대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 아닌지 푸는 방법 중에 하나야. 자, 그럼 봐봐. 1번. 제가 절대부등식이니? 얘 항상 성립하는 거니? 그럼 내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1번. 어떻게 생긴 거냐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항상 0보다 크니? 눈으로 보면은 맞네요? 이게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 해본다고? 완전 제곱식을 자꾸 만들어 본단 말이야.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못 건드려. 내가 뭘 건들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4분의 1의 b제곱. 그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맞죠? 반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1이 되려면 얘를 4분의 3b제곱 이런 식으로 얘를 찢어줘. 이해됐어? 자, 그러면 앞에 거는 a 플러스 2분의 1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b제곱의 형태로 바뀌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실수를 뭐 했다? 제곱했다 이거야. 제곱한 형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제곱한 형태로 바뀌었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했으니 얘는 이 식은 항상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절대부등식이 맞네? 이런 식으로 너네가 판단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저기 밑에다가 밑줄 한 번만 쳐놓을게요. 자, 이렇게 등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저희가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확인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다 등호가 이때 성립해를 여러분 다 써놨단 말이야. 이런 게 자꾸 습관이 돼야 돼. 말하지 않아도 등호 성립 조건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얘들아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얘들아 더해서 0이 될 때가 최소지?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이때가? 0이 되려면 얘들아 제곱한 거 더해서 0이 되려면 얘가 반드시 0이고 얘도 반드시 0이어야 돼. 얘 보면 4분의 3에다가 b제곱이 곱해져서 얘가 0이 된 거거든? 그럼 b가 반드시 뭐여야 되니? 0이어야만 하지? 그럼 b가 0인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도 반드시 얼마여야 되니? 0이어야 되지. 그래서 등호 언제 성립해? 둘 다 0일 때 등호 성립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 풀 때는 등호 성립 조건 물어보지 않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자꾸 해보려 노력을 해야 된다. 됐을까요? 자, 밑에 것도 볼게요. 얘들아 밑에 거는 어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니? 이거 참이니? 참이죠. 왜요? 얘 완전 제곱식이죠.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야? 얘 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이 나오면 항상 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얘가 0이 될 때니까 a 더하기 b가 0이 될 때 등호가 성립을 하겠지. 그게 무슨 얘기야? 둘이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3번 하나만 체크를 해둘게요. 3번.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가장 먼저 배울 때 했던 곱셈공식 변형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 여기 밑에 3번에 요거 한 번만. 자, 우리가 이제부터 얘를 바꾸실 때는 요 2분의 1의 완전 제곱식의 절반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거 공식이야. 우리 공통수학 제일 처음 할 때 곱셈공식 배울 때 요거 배운다. 요거 어떻게 생겼냐? 제곱하고 여기가 2ab가 아니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2ab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형태. 일 때 얘네들이 다 뭐야? 완전 제곱식의 절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2배를 해주고 다시 2분의 1을 해주면 요 안에 게 다 뭐야? 완전 제곱식 3개로 묶인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었다.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3개를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얘도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얘도 반드시 0이 돼야 돼. 그 얘기는 3개가 반드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시 그래서 요거 2분의 1의 완전 제곱식 3개다. 공식 외우셔야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럼 밑에 볼게. 얘가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맞니? 라고 물어봤어. 그 얘들아 여기 보니까 얘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뭐 어때? a-2b의 제곱이지. 뭔가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a하고 2b하고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절대부등식. 그래서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저게 절대부등식이 맞니? 라는 거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증명 어떻게 하니? 이거 절대부등식 맞아요? 예? 당연히 맞죠. 왜? 얘네 둘을 뭐 해봐? 얘네들을 뭐 해봐? 빼봐요. 이렇게 쓰세요. 빼봤어.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꿀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에 이번에는 얘를 좀 찢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b제곱, b제곱으로. 요렇게. 얘들아, 이 등호는 내가 판단한 후에 쓰는 거야. 제가 저 등호라 그래서 여기다 계속 그 등호를 붙여서 오면 안 돼. 저 등호는 내가 밝혀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a-b의 제곱이고 얘가 b제곱인 거야. 그럼 이제 판단할 수 있지.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 2개를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다가 맞다는 거야. 그래서 쟤는 절대부등식이 맞다는 거지.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얘가 반드시 0이고 얘가 반드시 0이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b가 0일 때야. 그럼 b가 0이면 a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a, b 둘 다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네요. 이렇게 써주면 증명이 끝난 거야. 됐을까요? 다시 뭐라고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자꾸 바꿔줘야 된다. 자, 2번도요. 자, 2번도 제일 먼저 뭐 한다고? 빼본단 말이야. 뺀대요. 괄호칠게요. 루트 A 빼기 루트 B를 뺐어요. 뺐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단 말이야. 부호를 모르겠어. 그러면 루트나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뭐 해봐야 돼? 제곱해서 빼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제곱합니다. 얘 제곱하시면 얘는 그냥 뭐야? A 빼기 B가 되지 뭐. 얘가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A 빼기 B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빼기. 자, 얘들아 이거 제곱한다고 생각해봐. 얘는 완전 제곱식이야. 얘랑 다르다. 얘는 제곱하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루트만 바뀌어지고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A 마이너스 2루트 AB에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줘야 돼. 완전 제곱식이야. 자, 그럼 이거 싹 다 정리를 하면 AB는 사라지고 플러스 2루트 AB만 남게 되는 상황인데 난 이제 얘의 부호를 판단하면 되는데 얘들아 여기 보시면 얘는 0이 될 리가 없다. 이해됐지? 그럼 봐. 0이 아닌 양수 2개를 곱하면 0이 될 리는 없어. 얘 무조건 얘는 0보다 그냥 커야 돼.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요, 선생님? 등호가 없는데 어떻게 등호 성립 조건이 나와? 얘는 그냥 이렇게만 쓰고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파트죠? 왜? 그냥 수학적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뭔가 좀 국어 같고 수학 같지 않고 딱 봐도 여러분들이 싫어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밑에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는 얘기고요. 얘들아, 자, 2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2번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2번은요. 제곱해서 빼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루트 또는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제곱해서 빼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2번은 루트처럼 푸실 거야. 뭐라고? 제곱해서 빼볼 거야. 저거 제곱해서 빼봐봐. 저거 제곱해서 빼봐봐.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얘를 제곱한다고 하면 여기가 이번에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치? 얘는 여기도 제곱하잖아? 얘는 그냥 얘도 완전 제곱식이긴 해. 둘 다 완전 제곱식이야.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절대값 a를 제곱하잖아요. 그럼 얘는요, 뭐랑 똑같죠? 그냥 a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요게 앞에 거야. 뺄 거예요. 쟤는요, 그냥 절대값 제곱하면 그냥 제곱의 형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요렇게 돼요. 이번에 제곱해서 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 뭐가 남느냐? 뭐가 남느냐? 2 절대값 ab가 남고요. 빼기 2ab가 남습니다. 자, 절대값 합쳐서 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럼 뭐 하고 싶어? 2로 묶고 싶어야지. 다시 이 좌변 뺐더니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2에 괄호 열고 절대값 ab 그 다음에 빼기 ab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얘의 부호를 판단을 해보려고 해요. 얘들아,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부호가 항상 뭐야? 여기는 플러스밖에 안 나와. 그지? 근데 A, B 둘이 곱한 거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플러스라면 뺐을 때 뭐가 될까요? 0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얘는 항상 플러스가 돼요. 그 이제 부호 판단할 수 있겠지. 얘는 0 또는 플러스밖에 안 나오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고 내가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 부등호 여기 나왔죠? 그럼 성립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부등식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등호는 0이 될 때인데 여기 지금 0이 될 때 둘 중에 어디예요? 얘니까 얘가 등호 성립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경우지 어떤 경우? A, B가 뭐일 때? 양수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가 등호 성립 조건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성립 조건은 A, B가 양수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요렇게 푸시는 거예요. 1번만 하고 쉴게요. 이것만 하고 쉴게요. 자, 1번은요 어떤 공식이냐면 우리가 방금 한 거 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는 우리가 2분의 1에 괄호 열고 a 빼기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요렇게 바꾼다고 얘기했어. 1번이 그 공식에 해당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얘 빼보면 어떻게 되느냐? 1번 자, 빼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 1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 c가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빼기 ab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 부호가 혼자 다르잖아. 마이너스가 하나 있다는 거거든? 그지? 그럼 누가 마이너스일까? 우리 1을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봐도 되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곱한 거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ab 맞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를 빼고 있으니까 플러스 b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빼면 더하기 a를 빼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a를 빼고 있는 거니까 플러스 a가 맞죠? 공식이 맞는 거야. 그럼 얘가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에 중괄호 열어주고 a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에는 b 빼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c 빼기 1의 제곱 요렇게 된다. 미안해요. 네, A였네요.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왜? 내가 마이너스 1을 뺀다 그랬지. 그지? 마이너스를 빼야 되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공식이 듣는 거. 자, 오랜만에 갑자기 공식이 넣으려고 하니까 잘 안 와닿죠? 얘가? 어떻다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맞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얘도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얘도 반드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하고 B가 둘 다 뭐여야 되고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 얘기지. 요거 1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요거 풀어드렸다. 이거. 자, 좀 쉬었다가, 자, 얘들아, 옆에 조합평균 X 칠게요. 교육과정에서 빠진 파트예요. 저희는 산술 기하평균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종합평균까지 알면 좋긴 하지만 굳이 조합평균 X. 자, 그래서 자 이제 나오는 두 개는 뭐냐면요. 산술기하평균이에요. 얘도 절대부등식의 한 종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절대부등식이 너무 많다 그랬어. 근데 그 중에서 너무 중요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따로 빼서 여러분들이 따로 배울 만큼 중요한 절대부등식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뭐냐? 산술기하평균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 두 개는 절대부등식 두 개 중에 이름까지 붙여서 외워야만 하는 절대부등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부터 이 절대부등식 두 개 배우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이 두 개 하면 이제 끝나요. 자, 여기 옆에다가 다시 쓸게. 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절대부등식 첫 번째 뭐라고? 산술 기하평균. 산술 기하평균. 얘들아, 말 순서가 산술이 먼저 나왔지? 그러니까 좌변이 산술 평균이야. 얘들아,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숫자의 평균을 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그냥 영어랑 국어 점수 평균 어떻게 하니? 우리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지? 그러니까 이런 평균들을 산술 평균이다. 4와 6의 평균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산술 평균은 그냥 숫자 2개 더해가지고 평균 내는 거. 라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산술 평균이 좌변 2분의 A 더하기 B. 산술 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아. 뭐보다? 기하 평균보다. 항상 이제 이쪽이 큰 쪽이야. 됐을까요? 기하 평균은 뭐냐면요. 얘들아, 기하는 도형에서의 평균을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어떤 사각형의 평균을 낸다고 보면 돼. 사각형이 만약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B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C하고 D야. 누가 더 넓이가 큰지 모르겠다 이 얘기지.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냐면 얘를 녹여. 얘를 녹여. 그러면 얘 넓이는 AB잖아. 얘 넓이는 CD가 되잖아. 그치? 얘를 녹여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얘를 녹여서.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얘 녹여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더니 얘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냥 이런 걸 그냥 기하 평균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녹여가지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이 루트 AB가 기하 평균이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하 평균이 산술 평균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건 절대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이란 뭐야? 항상 성립하는 거야. 자, 우리 있잖아. 요 기하 평균 때문에 반드시 AB는 무슨 수여야 되냐? 양수여야 돼요. 길이의 음수가 없잖아. 0도 없어요. 그럼 길이가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A, B는 반드시 둘 다 무슨 수여야 돼?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다시요. 산술 기하 평균 언제 성립한다고요?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때 뭐라고? 산술 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다? 기하 평균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 2를 이렇게 나눠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다 쓸게요. 여러분들이 쓰는 산술 기하 평균은 A 더하기 B 두 개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아? 이 루트 AB 요렇게 실제로 쓰게 됩니다. 됐을까요? 네, 다시요. 이건 항상 양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어떤 양수든 니네가 심심하면 넣어봐. 넣고 싶은 거. 자, 두 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AB 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 공식이에요. 공식처럼 외워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근데 공식을 외웠는데 우리 알고 있잖아. 공식을 외우는 거랑 실제 문제 풀 때 쓰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공식은 외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는 문제인지를 잘 몰라. 내가 말을 해줘야 돼. 얘들아 있잖아. 이거 그 산술기하 쓰는 거야. 그러면 산술기하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이걸 쓰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산술기하보다 중요한 거는 언제 쓰는가가 더 중요해요. 언제 쓰는가. 도대체 산술기하 문제는 언제 쓰는 건가? 얘들아 시계 구조를 잘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합과 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다시. 합과 곱의 입장에서, 얘들아, 합의 입장에서는 이 값이 최소값이에요. 맞아요? 곱의 입장에서는 이 값이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쓰냐면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어떤 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둘 다 무슨 수일 때? 양수이기 시작할 때. 둘 다 양수면서 합과 곱으로 있는 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봐? 이거 산술기하를 써야 되나 봐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을까요? 또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심심하니까 이 B 대신에 요런 거 잘 줘요. 문자가 무슨 관계? 역수 관계일 때 문자가 역수 관계일 때 얘들아 얘네들이 곱하면 문자가 사라져버리지. 그치? 곱하면 여기가 항상 얼마가 돼? 1이 되거나 아니면 숫자가 있다면 그냥 숫자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을 내가 항상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역수 관계에서의 어떠한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내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역수 관계일 때의 최소값을 물을 때 쓴다 이거. 그래서 문자가 역수 관계일 때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의심하셔야 돼요. 곱하면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니까. 그리고 요 산술기하에 여기가 곱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이해됐나? 요럴 때 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산술기하를 쓰기 위해서는 또 변형을 할 때가 있어요. 변형. 1번. 자,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럴 때는 이 식을 반드시 전개해서 푸는 게 안전합니다. 요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식 자체가 a 플러스 b분의 3 더하기 b 플러스 a분의 9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전개해서 산술기하를 쓰는 게 더 안전해.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해야 돼? 전개하는 걸로 변형을 해줘야 돼. 이해됐을까요? 네. 그 다음 문자가 역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역수관계로 변형할 수 있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1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보세요. 얘네 둘의 문자가 역수관계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하지만 분모는 이미 들어가 버렸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역수관계가 되도록 내가 변형해서 푸는 문제도 나온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주면 좋을까요? 여기에 x 마이너스 3이 되면 참 좋겠지. 그러면 없던 마이너스 3을 내가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어떻게 해줘야 돼? 3으로 다시 빼주고 여기에다가 산술기하를 돌리는 문제도 나와요. 약간 변형 문제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반드시 요 문자가 역수가 되도록 변형해서 산술기하를 돌린다 이런 얘기야. 됐나요? 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잘 적어놨지? 자, 산술기하가 공식이 저렇게 생겼지만 언제 쓰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실 때 풀겠죠? 자, 봅시다. 양수야. 두 문자가 역수관계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산술기하 쓰는 건가 봐. 이렇게 판단이 들어야 된다고. 자, 그럼 산술기하 써볼게요. 산술기하 쓸게요. 산술기하 쓰면 어떻게 돼? 요 두 개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얘네 둘이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둘이 곱하면 얼마가 돼? 1이 돼서 최소값은 2예요. 이렇게 푸는 거야.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등호 성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가끔 이 등호 성립 조건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자,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한다고? 빼볼게요. 이렇게 빼볼게요. 자, 그러면 요 a는요. 루트 a를
제곱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라고. 자, 그럼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 항상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지? 등호 언제 성립하니?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등호가 성립하지? 그러면 루트 A와 루트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건데 이 산술기하는 대전제 조건이 양수일 때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값이 같다는 건 그냥 A 값과 B가 같다라고 봐도 되지. 왜? 둘 다 양수인 부분에서만 얘기를 할 거니까. 이해됐니? 한마디로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식 자체에서는 어떤 거냐면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이렇게 외울 거야. 자, 그러면 열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뭐라고요?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암기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다시 A와 A분의 1이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 이 양변에 A 곱해주면 A제곱이 1일 때인데 어차피 양수만 볼 거니까 A가 얼마일 때? A가 1일 때 등호가 성립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산술기하 평균 푸는 거야. 됐을까요? 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2학년 때도 나옵니다. 2학년, 3학년 때도 나옵니다. 답을 낼 때 씁니다. 답을 낼 때.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를 모르시면 답을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 증명하래요. 1번. 1번. 자, A가 양수예요. 그죠? 그러면 얘들아, A분의 4도 뭐예요?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죠? A 양수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럼 둘 다 양수야? 그때 문자가 지금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그럼 이거 뭐가 항상 성립한다고? 산술기하 평균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이미 다 만들어진 거야. 그럼 여기 옆에다가 내가 산술기하 평균 붙여주면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 루트 얘네들이 곱하면 사라지고 4가 되지. 그지? 이 값이 얼마야? 4잖아. 그래서 증명 끝난 거야. 증명할 게 없어. 그냥 산술기하에 넣으면은 그냥 얘가 나와. 이렇게 쓰면 돼. 산술기하 평균. 뭐?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요 앞에 이 말만 붙여주면 돼. 산술기하 평균 성립하니까 쟤 그냥 성립해가 끝이야. 별거 없죠? 됐을까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제가요 어떤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얘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지? 전개해서 산술기하로 돌려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전개해 볼게. 전개해서 푸는 게 안전하다. 자, 그럼 얘 전개하면 얼마? 1 더하기. 저렇게 가면 얘는 b분의 a.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살표는 a분의 b. 네 번째 화살표는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식 자체가 2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되는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 보니 얘들아 a분의 b도 양수지? 당연한 얘기. 그 다음 b분의 a도 양수죠. 그럼 산술기하에 의해서 이하에 의해 뭐가 성립해?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 루트 곱할 거야. 곱했더니 얼마야? 1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이게 문자가 척척 사라지잖아. 그러면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 뭐 봐? 2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최소값은 여기 이 식이지, 이 식. 그러면 얘는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이 식이 플러스 2가 더해져 있으니 얘는 항상 뭐보다 커? 4보다 크다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정도. 자, 근데 이제 왜 전개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왜 전개해서 풀어야 되는지. 자, 요런 걸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왜 전개를 해야 되는지. 뭐 잊어버려도 돼. 어차피 우린 전개해서 풀 거니까. 그래도 나는 선생님이니까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왜
얘가 반드시 전개를 해야 되느냐? 봐. 얘들아,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여기에 산술기하를 써도 된단 말이야. 되기는 해. 그래서 선생님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루트 y분의 x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요. 그지? 자, 얘도 여기다 산술기하를 쓰면요. 얘는 항상 크거나 같잖아요. 이 루트 x분의 9y 이렇게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고요. 얘가 얘네 둘이 최소값이니까 최소값 두 개를 곱한 게 최소값이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 자, 그러면 선생님 루트 y에 2 곱하기 루트 x 곱하기 2 곱하기 얘들아 이게 뭐로 나와? 3으로 나오는 거 이해되지? 곱하기 루트 y에 루트 x 곱해서 선생님 어차피 얘네 약분되니까 12가 최소값이 아닌가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은 등호 성립 조건이 안 맞아.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성립을 하려면요.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죠? 그 무슨 얘기냐면 x하고 y분의 1이 같을 때만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얘가 성립할 때는 x, y가 1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는 등호 성립 조건이 얘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야? x, y가 9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아 봐봐. x, y가 1이면서 동시에 x, y가 9가 되는 순간이 존재하나?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둘 다 동시에 등호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개해서 풀어야 된다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야. 이해됐어? 그렇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전개해서 풀어볼게요. 자, 이거 전개해보세요. 전개해서 산술기가 나와서 산술기가 집어넣어서 여기 16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자, 요거에다가 산술기가 집어넣어서 여기 4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둘 다 양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모든 형태들은 다 양수인 거 확인됐어요. 증명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간략하게 산술기가 넣어서 성립하는지 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원래 전개해야 돼. 전개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그냥 해도 괜찮아. 왜 그럴까? 얘는 지금 어때? 똑같이 생겼지? 똑같이 생기다 보니 등호 성립 조건이 똑같아. 그러니까 등호가 똑같이 성립을 하는 거야. 사실 이 문제를 안 풀려다가 그 월수금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풀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풀어볼게요 일단. 그래서 얘는 전개하지 않고 풀어도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서 괜찮아. 이런 애들은 괜찮아. 안 풀래. 풀지 말자. 왜냐면 나 무조건 전개해서 풀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또 갑자기 전개하지 말라 그러면 헷갈리니까 무조건 전개해서 푸는 것만 풀어도 괜찮거든. 안 풀게. 넘어갈게. 자, 1번 풀어볼게. 1번.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된다고? 얘들아? 전개해서 풀어야 돼. 전개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전개해서 풀어볼게. 전개해볼게.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전개하면 저 곱하면 1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둘이 곱하면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얘 양수지. 얘도 양수고 문자가 역수 관계에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네? 이거 산술기가 써야 되나 봐. 이렇게 내가 판단한다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5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4a라는 요식에서 여기에다가 산술기하를 돌리겠다. 이런 얘기죠.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 루트 4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두 개의 이 식은 최소값이 얼마라고요? 얘는 최소값이 4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5가 더해져 있는 이 전체가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 9가 될 거고.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요? 얘와 얘가 어떨 때?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자, 그럼 곱해볼게. 4a제곱과 b제곱이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대. 근데 우리가 무조건 양수만 얘기할 거니까 결론은 b가 뭐일 때? 2a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지. 됐을까요? 네, 2번 보세요. 자, 다시 우리 산술기하 언제 쓴다고요? 산술기하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볼 때 쓴다 이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공식에 집어넣어 볼게. 어떻게 돼? 2a 플러스 3b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 루트 얘네들이 곱하니까 6ab라는 산술기하가 무조건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식에서 얘가 10이라고 했으니 약분하면 6보다 작거나 같아요. 루트 6ab가 이렇게 되겠지? 제곱하면 36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6ab. 그러면 ab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6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단 말이야. ab의 최대값은 얼마야? 6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언제 등호 성립한다고? 2a와 3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심지어 이땐 그때 a가 얼마고 그때 b가 얼마인지 또 구할 수도 있어. 어떨 때? 얘와 얘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그러면 뭐야? 얘가 6, 얘도 6이어야 되지. 그럼 a는 3, b가 2일 때 이렇게까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까지 물어볼 때도 있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밑에 풀어볼게요. 근데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전개하면 10 더하기 xy 플러스 xy분의 16 맞지? 전개하면 자 그럼 여기다가 산술기하 돌려주면 얘는 항상 크거나 같죠? 2 루트 16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 8이니까 이 식 전체의 최소값은 얼마? 18 이렇게 된다. 됐을까요? 자, 얘도 산술기하 그대로 써주면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xy 이거 자체가 그냥 산술기하죠. 자, 그럼 얘가 8이죠? 얘가 8이니까 약분하면 여기는 4가 될 거니까 제곱하면 xy는 16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대값은 얼마야? 16이에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이제 풀려고 봤더니 내가 생각한 산술기하의 모양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얘들아 봐봐. 문제에서 주어진 4x 플러스 9y와 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단 좀 비슷하게 만들려면 쟤를 루트를 씌우거나 아니면 쟤를 제곱하면은 비슷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나는 얘의 최대값을 구하긴 할 건데 내가 얘의 뭐의 최대값을 구할 거냐면 얘를 제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해. 자, 그래서 얘를 제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자, 얘 제곱하면 4x. 그 다음에 2 짠짠 하면 얼마야? 2 짠짠 하면 얼마야? 12 루트 xy가 되겠지. 그리고 더하기 9y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4x 플러스 9y는 얼마로 고정이야? 20으로 고정이야. 그럼 나는 결국에는 20 플러스 12 루트 xy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결국엔 나는 누구의 최대값만 구하면 돼? 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이 최대값을 어디서? 여기에 산술기하에서 돌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해볼게. 제가 양수니까 얘는 어떤 산술기하가 항상 성립하냐면 이 루트 36xy가 항상 성립을 하게 되겠죠. 여기다가 산술기하 돌려주면 자 그럼 제가 지금 얼마야? 20이에요. 20. 그죠? 자 집어넣어주면 20에다가 자 요거 조금 간단하게 해주면 얘가 지금 6으로 나오죠. 그죠? 얘는 12 루트 xy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왜? 나는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 얘의 최대값이 얼마야 지금? 20인 거야. 그러면 얘의 최대값이 20이니까 얘의 최대값은 얼마야? 얘가 40이 최대야. 최대값이 40이야. 근데 내가 얘를 제곱한 게 40이 최대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얘의 최대값은 얼마? 루트 40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 2 루트 10이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좀 어렵죠? 아무튼 요거보다는 요거는 무조건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산술기하 문제도 나오고요. 시험에는 활용이 나옵니다. 자, 무슨 활용이 나오냐면요. 도형이 나와요. 자, 요런 거 풀 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먼저 풀고 조금 끊었다가 또 코시 슈바르츠 가볼게요. 오늘 고3 수업이 펑크 났으니까 조금 여유로워졌네. 자, 이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좀 더 볼까요? 가로 길이는 4m인데요. 여기는 x, 여기 y로 잡을게요. 자, 문자 잡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부피가 100이래, 얘들아. 부피가 100이래.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구하니? 가세노비지? 그지? 4xy가 100이래. 응? 자, 그리고 우리 이거 길이기 때문에 x 양수죠. y 양수죠. 자, xy가 얼마예요? 25라는 거 찾아냈어요. 그러면 산술기하 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비용의 최소의 비용을 구해보래요. 그렇구나. 옆면을 만드는데 비용은 1m당 10,000원이래요. 자, 그럼 옆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옆면. 자, 옆면은 여기 xy가 몇 개? 2개 있죠? xy라는 넓이가 2개 있죠? 그 옆면은 2xy 더하기. 자, 여기 4x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8x가 있는 거야. 자, 얘네들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죠. 그죠? 그럼 얘들아 1m 제곱당 10,000원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10,000원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밑면은요? 얘들아 옆면 여기 얼마? 4y네? 8y네? 8y네? 아니네? xy 4y 2개. 그래서 8y 맞지? 미안해. 내가 여기잖아. 여기가 옆면이잖아. 근데 왜 4x라고 했을까? 8y잖아. 됐지요? 네. 얘들아, 밑면은 4x 몇 개야? 4x 몇 개야? 4x 한 개지? 네, 그래서 4x 한 개. 자, 그러면 얘들아, 얘는 밑면 4x 미터 제곱을 만드는데 얼마야? 이미 20,000원이니까 여기는 곱하기 2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총 비용은 얘는 밑면을 만드는데 드는 건 8x 만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총 비용은 2xy 더하기 8x 플러스 8y1이 드는 거야. 그렇구나. 자, 그럼 얘들아, 얘는 25니까 얘는 얼마야? 50만원이 이미 드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의 최소값만 구하면 돼?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네. 여기서 산술기하 쓰면 되겠다. 어떻게? x 플러스 y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xy가 되겠네요. 여기 산술기하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25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항상 크거나 같아요? 1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가 되겠지. 그럼 얘 돈은 얼마? 여기가 10이니까 80만원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탱크를 만들기 위해 드는 최소의 비용은 얼마야? 130만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밑에 90-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교과서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좀 아주 대표 유형이죠. 자, 이건 좀 더 쉬워요. 자, 여기 x, 여기 y, 이렇게 볼게요. 꽃밭의 넓이의 최대값은? 얘들아,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x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지.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 64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여기에다가 산술기하 돌릴게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네.
자, 어차피 x, y 둘 다 양수니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y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루트 벗겨져서 나오잖아, 얘는. 계산해주면 64죠. xy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32가 되겠죠. 자, 2분의 1 xy의 최대값은 얼마야? 16이 되는 거야. 답은 16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을까요? 저 밑에 거는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서 이거 조금 이따 하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 절대부등식 중에서 산술계하는 언제일 때만 성립한다고? 두수가? 양수일 때만. 두수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니까 아니 왜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것만 있냐? 실수일 때 성립하는 것도 만들자 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왔다. 그래서 얘는 실수니까 얘들아 사실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수에서는 다 성립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실수일 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얘 보세요. 자, 얘는 이번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곱의 합이야. 제곱의 합. 그죠? 자, 얘 코시-슈바르츠 공식을 외워야 되잖아. 이 제곱들이 어디 있어? 좌변에 있어. 좌변. 그래서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어떤 제곱의 합을 가지고 이 제곱의 합을 가지고 뭐야? 1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식을 잘 봐. 여기 제곱들이 나오고 여기 1차식의 제곱의 형태가 나오지. 그러니까 제곱들의 합을 가지고 뭔가 이제 1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쓴다. 이렇게 외울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가져와서 얘의 식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야. 얘들아, 여기 옆에다가 등호 성립 조건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외워지기 때문에 지우고 이렇게 쓸게요. 등호 성립 조건 어떻게 외울 거냐면 A 대 B는 X 대 Y일 때 그냥 이렇게 요 순서대로 A 대 B는 X 대 Y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내항의 곱 BX는 AY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도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곱하면 BX가 AY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이거 절대 안 외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비례식으로 외운다. 어떻게 순서대로 A 대 B는 X 대 Y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외우겠다고. 괜찮죠? 증명해 볼게요. 그리고요. 3개짜리도 똑같이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개짜리도. 3개짜리도 등호 성립 조건 어떻게?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Z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이제 베이직슨의 빈칸 채우는 문제 있단 말이야. 증명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증명하는 거. 자, 요거 제곱해볼게요. 요거 전개해볼게요. A제곱, X제곱. 두 번째 화살표, A제곱, Y제곱. 세 번째 화살표, B제곱, X제곱. 네 번째 화살표, 요렇게. 그 다음에 얘 뺍니다. 뺄게요. 완전 제곱식. A제곱, X제곱, 더하기 2짠짠.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렇게 돼요. 자, 요거 빼면요. 사라지고요. 예, 사라지고요. 남는 거는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더하기 B제곱, X제곱 이렇게 남네요. 얘도 완전 제곱식이다. 뭐의 완전 제곱식?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다 이거. 그러면은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얘 항상 0보다 큰 거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AY와 BX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요거 안 와닿으니까 어떻게? A 대 B는 X 대 Y일 때 등호가 성립해요. 얘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다. 이런 얘기야.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얘를 이 공식에 넣는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돼. 자, 요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제곱은 어느 쪽에? 좌변에 1차식이 항상 우변에 있어. 자, 그러면 이 공식에 맞게 1번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자, x제곱, y제곱 여기 있단 말이야. 제곱이 2개가 나와야 되거든? 1차식이 나왔어. 1차식은 우변에 어떻게? 4x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됐어. 됐니? 근데 얘들아, 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공식이 아니야.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제곱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 여기 a 하나, x 하나 곱해서 얘가 됐으니까 a가 뭐겠어? 4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4의 제곱, b의 3의 제곱 이렇게 맞춰줘야 돼. 너네가. 아, 그랬을 때 1차식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범위가 나와야 최대 최소가 나온단 말이야. 됐을까요? 집어넣어볼게. 자, 얘는 얼마야? 얘는 25야. 얘는 4잖아. 그러니까 뭐야? 4x 플러스 3y라는 걸 제곱한 게 100보다는 작대. 그러면 제곱한 게 100보다 작으니까 4x 플러스 3y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야?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저 범위를 구한 거야. 괜찮니?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밑에도 한번 해볼게. 자, 밑에도 이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봐. 밑에 2번도. 그럼 얘들아 2번은 여기만 바뀌지? 3x 플러스 2y.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 앞에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 이 앞에 숫자가? 얘는 뭐의 제곱? 3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야 하나씩 곱해서 여기로 왔을 거 아니야. 맞니? 자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얘가 13이네. 그러면 여기는 13의 제곱이고 얘들아 이거 9 더하기 4가 얼마야? 13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럼 13 하나 약분해서 얘의 최소값은 얼마야? 13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3대 2는 x 대 y일 때 등호 성립. 이해되니? 한마디로 2x가 3y일 때 등호가 성립해. 뭐 이런 얘기야.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밑에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요거 세 문제만 풀면 끝나요. 요거 그 다음에 뒤에 도형 문제 아까 안 한 거 있잖아. 그거 세 문제만 풀면 끝나. 좀만 힘내자. 이제 명제 끝나. 좀 당황할 수도 있지만 맞출 수 있어. 얘들 하나씩 곱해가지고 얘들 해볼게. 자, 여기 등호를 기준으로 여기는 1차식이 와야 돼. 8b를 전체 제곱한 거 이렇게 와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가 왔냐면 a제곱에 4b제곱이 왔어. 그지? 그럼 여기 못 맞추면 안 돼. 왜냐면 얘들아 봐봐. 내가 자 여기 앞에 얘는 3의 제곱인 거는 쉽게 맞출 수 있지. 그러면은 여기서 제곱한 거 3 하나, a 하나 곱해서 여기다 3a로 맞추면 되잖아. 그지? 근데 얘들아 여기도 똑같이 맞춰주면 돼. 얘 뭐를 제곱한 거야? 여기 뭐를 제곱한 거야? 4b 제곱이라는 거? 2b를 제곱한 거잖아. 그지? 그럼 그 하나가 2b지. 그지? 그럼 여기 8b가 되려면 여기는 4의 제곱으로 맞춰주면 돼. 그러면 4 하나, 2b 하나 곱하면 여기 8b 나오지? 여기도 3 하나, a 하나 곱하면 3a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공식이었잖아. 이렇게 맞추면 돼. 자, 그래서 이 얼마야? 25. 여기는 10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3a 더하기 8b의 전체 제곱이 작거나 같아요. 얼마? 250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루트 250이지. 그래서 얼마다? 5루트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5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는 쉽잖아.
그지? 자, 여기 1차식 우변에 옵니다. 이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그럼 여기 숫자 맞춰주면 얘는 1의 제곱이고요. 얘는 3의 제곱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자리 맞춰주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400이고요. 얘는 10이니까 얘는 항상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요? 40보다 크거나 같아요. 최소값은 40이다. 이런 얘기.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요? A 대 B가 몇 대면? 1대 3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즉 B가 3A일 때 B가 3A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럼 얘들아 봐봐. B가 3A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B 대신에 여기다가 3A 집어넣으면 A가 2일 때, B가 6일 때 이런 거 다 나와. 구할 수도 있다고. 그냥 등호 성립 조건 이렇게 쓰시면 그때가 언젠데 계산할 수 있다. 집어넣어서. 그런 것도 물어본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얘들아 3개짜리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똑같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1차식이 항상 우변에 있어야 됩니다. 얘 전체 제곱은 여기 똑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으로 만들었으면 숫자 맞춰준다. 1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는 거. 똑같이. 자, 그럼 얼마야? 4, 4, 9, 4, 36이네? 맞아요? 4 더하기 4, 8, 1. 이거 9잖아. 9 곱하기 4, 36이야. 제곱한 게 36이래. 그럼 x 플러스 2y 더하기 2z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 이런 식으로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제곱한 게 3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6과 6 사이가 된다. 이런 얘기지. 됐을까요? 넘어가서 마지막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 도형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험에 코시 슈바르츠 나오나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산술기하만 나와요. 산술기하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온 거 본 적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또 올해 나올 수도 있죠 뭐. 아무튼 중요도는 산술기하가 훨씬 중요해. 자, 여기서 첫 번째 9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이 뭘까요?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예은아?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땡! 땡!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예은아, 건널비. 건널비. 4파이야 제곱. 네. 여러분들이 얘기한 건 뭐야? 부피.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세제곱이 있는 게 부피잖아.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r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자, 5원의 반지름을 내가 R1이라고 하자 뭐. 자, 여기 R2라고 잡읍시다. 여기 지금 R3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얘들아, PQ 길이는 지금 지름을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어떤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냐면 2R1, 2R2, 2R3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에다가 2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겠지. 건널비가 60파이래. 그러면 4파이 R1 제곱 더하기 4파이 R2 제곱 더하기 4파이 R3 제곱이 60파이예요. 이런 얘기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 제곱이 15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코시 슈바르츠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1차식 얘 전체 제곱은 자, 여기다 코시 슈바르츠 맞춰줍니다. R1 제곱, R2 제곱, R3 제곱이고요. 자, 여기 앞에 숫자는요, 그냥 다 뭐로 맞추면 돼? 여기는 1로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이렇게 된 거라고 공식은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제곱한 게 3 곱하기 15가 되는 거니까 45가 되겠지. 최대값은 루트 45가 되겠다. 거기다가 2배 할 거니까 루트 45에다가 몇 배? 2배 한 게 내가 원하는 이 식의 최대값이 되겠지. 답은 6루트 5 이렇게 푸는 거야.
베이직 세네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문제 없어요. 산술기하까지만 있어요. 베이직 세네는. 그러니까 산술기하만 아셔도 지금 숙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요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었다.